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부터 전화하고 유튜브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고, 자, 오늘이요, 미국 증시가 전날에 많이 흔들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살아났습니다. 국내 증시 동향들 한번 파악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 0.94% 상승했고요. 2,470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2,450포인트를 깼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 오늘은 상승이 좀 더 컸습니다. 1.8% 상승 나왔고요. 700포인트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코스피 지수는 이미 2,450포인트를 넘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2,450포인트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 그때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얘기했었죠. 지금 하루 만에 다시 또 회복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은요, 바로 전날에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도 국내 증시는 또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아마도 이제 어제의 경우에 국내 증시의 동향을 보면은 IT, 반도체 쪽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많이 떨어졌죠. 이건요, 미국이 중국에 H20, 즉 엔비디아의 그 저사양 칩에 대한 규제를 가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이 규제에 대한 이슈로 떨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국내 증시에 이미 어제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좀 흔들림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0.7%의 상승으로 결국은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계속 말이 바뀌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중국에 대해서 145% 관세, 이게 상한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데 또다시 백악관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중국 최대 245% 관세를 부과한다. 자,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그리고 오늘은 특징적인 업종으로 본다면 태양광의 경우에는 이제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이게 상하관세 적용 대상에서 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뉴스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이 또 올라왔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도 역시 트럼프 관세에 있어서 또 호재. 그래서 주가가 또 올라갔습니다. 이만큼 트럼프 관세 정책의 변화, 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 주가와 그다음 종목들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 정책 이 발언들 하루하루마다 매일매일 이 바뀌는 이 뉴스들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참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은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우리가 대응하기 쉽진 않은 장이에요. 어떤 종목이 수혜일까 아니면 피해일까,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이제 찾아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 때는 좀 대표적인 주식을 사는 게 오히려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결국 많이 떨어졌지만요,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결국은 끌어올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국내 증시는 관세 최악의 관세를 한번 맞았고요. 이제 협상을 다음 주에 또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일단 갔다는 의미에서 지금은 아무래도 좀 안전한 이 대형주, 시총 상위주 위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고, 2,45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 역시 여전히 이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관점 계속 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은 종목들 상담을 해드릴 텐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보죠. 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 종목인가요? 전 스맥이고요. 네. 네, 4,070원에 30%입니다. 스맥이에요? 네, 스맥. 4,730원이요. 아니요, 4,070원요. 4,070원이요? 네.
이거는 오래된 종목인가 봐요? 네,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정도 되었어요? 네. 근데 지금 매수를 하고부터도 계속 안 좋았네요. 네. 그리고 얼마 전 보니까 2월 달에 주가가 네. 이제 회복을 했어요. 매수가 부근에. 추가 매수를 안 하신 거죠? 네, 추가 매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못하고요. 네. 저기 유상증자가 나왔는데, 네. 네, 그때부터 또 계속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유상증자가 네. 540억이에요. 예, 예. 540억 규모 유상증자면 이게 지금 주주를 대상으로 했네요. 네, 주주대장. 540억이라.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그리고 지금 그죠. 이게 발행가액이 한 주당 1,924원이에요. 네, 굉장히 낮은 가격이 발행이 일단 되긴 했는데, 네, 6월 16일부터 17일까지네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유상증자를 받을 생각도 혹시 뭐 하고 계신 건가요? 멘토님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만약에 1,900원대라고 한다면 지금은 받는 게 맞겠죠. 3,000원이니까요. 예. 네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 회사가 이 로봇 쪽에 이제 네네. 사업부군으로 본다면 속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예. 로봇 관련주들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네. 이거는 지금 아마 한 번 매수하고 나서 추가 매수를 안 하신 거인 거고. 네네. 그리고 지금 비중이 일단 맞긴 해요. 네. 단가가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없이는 이 매수가 회복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네. 지금 스맥은 지금 6월이라 아직 그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긴 하거든요. 지금 네네. 당장 뭐 결정한다고 해서 뭐 될 건 아니지만 만약 네. 주가가 떨어져서 2,000원 아래 2,000원 정도, 2,500원, 2,500원 정도 아래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네. 그러면 받을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예, 예. 2,500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그 당시에. 네, 맞죠. 네, 근데 만약에 왜냐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분위기상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3,000원대만 유지를 해준다면 이거는 유상증자 받고 나서 빠르게 네. 탈출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거는 지금 이제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네. 그 기간 안에서 주가가 이 반등을 준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 3,700원 정도만 와도 네. 이거는 굳이 유상증자까지 받지 않고 그냥 나와도 이제 그 종목을 교체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냥 올라준다면 말이죠. 근데 네네네. 전략은 간단해요. 그래서 만약에 유상증자 그 시기까지 3,700원을 회복해준다. 그러면 정리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면 되고요. 왜냐면 증자 소식 때문에 한 번 또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네. 만약에 2,500원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증자를 받을 필요가 없고, 네. 네, 그 3,000원대 유지만 그냥 해준다. 그러면 증자를 받고 본전 회복하면 탈출하자. 예. 네, 이해되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클리오요. 클리오. 네. 네, 매수 22,000원에 가격 기준은요? 10%. 22,000원에 10%입니다. 22,000원에 10%요? 네. 어허. 이거 3월에 사셨어요? 네. 아, 사자마자 떨어졌나 봐요. 네. 클리오가 화장품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네. 뭐 남성분들은 솔직히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화장품 쪽에 다 알죠. 이 회사가 어떤 화장품을 또 만드는지. 그리고 특히나 클리오는 일반 그 이제 색조 화장품 쪽이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예요. 네. 자, 근데 지금 매수를 10%를 하셨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약간 좀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이 회사 처음 매수할 때 단기로 보셨죠? 네, 단기로 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불안한 네. 거예요. 근데 클리오는 지금 가격이면 불안할 필요는 없는 가격인데요. 그래요? 네, 지금 일단 뭐 굳이 추가 매수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22,000원 가격이면 저는 여기에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느 정도에서 나와야 되나요? 네, 그럼 지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무역 전쟁, 이제 무역 분쟁 때문에 이제 관세를 이제 올려놓다 보니까 원래 관세가 없었던 그 품목들이 관세가 붙게 됐어요. 미국 내에서 어찌보면 조금 이제 힘들 수 있는데, 근데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 안에서 경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이제 클리오,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도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뭐 유럽이라든지 늘어나고 있고, 실적도 이제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네. 일단은 이 기업은 제 생각엔 이제 주가가 과거에 말이죠. 2024년도에도 정말 잘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빠진 건데 이번에 이제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중국에서.
그동안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이 규제를 많이 해왔었는데 관계가 좀 안 좋았었죠. 예전에 뭐 사드 배치 때부터 해서 안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주변 국가들하고 같이 교류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장품주들도 이제는 조금씩 이제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25,000원 아래에서는 굳이 팔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25,000원까지 가져가 보시고요. 이때 뭐 힘이 강하면 더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25,000원 정도까지는 보자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네, 보유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SL이요. SL. 네. 네, 매수가요? 31,000원에 15%요. 얼마나 그랬죠? 31,000원이요. 31,000원이요. 예. 그럼 얼마 전 사셨나 봐요? 예, 전번 주에 샀어요. 아, 그래요. SL을 사신 이유가 있나요, 혹시? 그냥 그 부품 중에서는 그좀 네. 많이 빠진 것 같고 실적도 좋고 그래서 주가가 일단 많이 떨어졌죠. 예, 예. 그죠. 그래 일단 SL은 얼마 전까지만 2월, 3월 달에 이 현대차 쪽에 대한 이슈 타고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주가가 밀린 건데 아마도 이제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뭐 저가 네네. 매수 관점에서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자동차 부품 쪽은 아무래도 이제 관세라는 게 좀 위험 요인이긴 하거든요. 예, 예. 그죠. 근데 관세 네. 지금 자동차 쪽에 유예에 대한 소식이 나온 건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유예에 대한 기대감은 있어요. 그죠? 만약에 유예를 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반등이 나오긴 할 텐데 그걸 이용해서 이 빠져나오는 거 또는 이제 그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빠져나오는 거. 이 빠져나온다라는 표현은 이제 뭐 본전에서 나온다 이게 아니고요. 수익을 조금 내고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수 가격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이제 오래 가져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관세가 어떻게 이제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다음 주에 한국하고 미국의 협상이 좀 이제 잘 진행이 안 된다면 그러면 또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죠? 네. 일단은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요. 거기다가 자동차 부품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제 많이 벼르고 있던 그 섹터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너무 큰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이제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34,000원 정도 이 반등 시에 수익 잘 챙기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너무 길게 보지 마세요. 네. 네, 네. 그래서 34,000원 저는 회복 시 예, 이제 예.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고 잘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코난 테크놀로지요. 아, 28,800원에 8%. 28,800원에 8%요. 네, 팔자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게 됐네요. 네, 언제 사셨어요? 작년에 샀는데 이게 요즘에 좀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지. 자, 일단 지금 이게 작년에 사셨다가 지금 주가가 최근에 올라왔는데 매수가까지 네. 왔었잖아요. 아, 그때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이게 이제 언어 기반형 그 AI 그 챗봇 아시죠? 네. 네. 그와 관련된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코난 테크놀로지가. 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도 2월 달에 한번 주가가 올라갔고, 그다음 얼마 전에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이 정책하고 조금 엮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AI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6월 3일 날 대선이 있어요. 그죠? 네. 대선이 치러지는데, 대선 전에 뭐 이 각 당에서 이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AI 쪽을 좀 핵심적으로 꼽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또 이제 흐름이 살아나고 있는 건데 자꾸 29,000원 가까이 오면은 막히죠. 네. 왜 막히는지를 봐야 돼요. 매수한 가격이 하필이면 또 그 가격이에요. 얼마 전에 올라갔을 때 보면 그 가격에서 거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 거래가 들어왔다는 건 이때 매수가 많았다는 거고 물려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본전 오니까 다시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량을 지금은 소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단 29,000원 위로 한번 올라와 준다면 단기에 조금 강한 상승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승이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번에 29,000원 위쪽으로 올라가면 사실 여기서 뭐 몇 퍼센트의 그 상승폭이 크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중에 네. 제가 볼 때는 한 3만 원 정도가 넘어가면 3만 1,000원 정도? 네. 3만 1,000원 선을 넘어가면 그때는 수익 내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네. 정리하는 네, 걸로. 맞아요. 이렇게 아,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크게 흔들린다면 25,000원짜리가 좀 중요해요. 25,000원. 이 네. 가격을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 자리 밑으로 떨어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한번 급락이 나왔죠.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이 자리를 못 지키면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5,000원 손절가 잡고요. 반등 나오면 31,000원까지 한번 보자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SKAI요. 아, SKI. 예. 자, 매수 가격하고 2,715원에 5%입니다. 2,715. 715원. 오. 예, 오늘 5%. 2,800원에 절반은 팔았습니다. 절반을 2,800원에 팔았다고요? 네네. 그러면 산지가 좀 되셨나 봐요? 오래됐습니다. 네. 자, 네, 이틀 연속 좀 많이 올라서 네. 뭐, 절반은 오늘 2,800원에 팔았는데 또 내려가 버리네요. 그래도 뭐 수익에서 팔긴 했네요. 네. 자, 일단 지금 이 회사가 네. 왜 올라가는 것 같으세요? 지금 최근에 최근에 좋은 뉴스가 떴더라고요. 좋은 뉴스는 뭐예요? 엔비디아하고 뭐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쵸. 조금 더 갈 것 같아서 절반만 팔았습니다. 그 지금 SKAI의 관계사하고 네, 뭐 지금 엔비디아 협력 소식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뭐 정치 쪽에서 네. 뉴스가 또 있었죠.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게 좀 더 크지 않았나 생각을 네. 해요. 네. AI 쪽을 지금 핵심 사업으로 좀 키우겠다라는 건데, 네, 뭐 지금은 이제 대선 후보들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정치 테마주들이 요즘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 네, 급등이 나오고 또 급락을 하고. 네, 일단 SKAI는 엔비디아와의 협력 소식도 있지만 정책 이제 테마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흐름을 이용해서 저는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네, 이 회사 왜냐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죠. AI 쪽과 관련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고. 네, 그런데 지금 이 회사의 실적은 어때요? 좋나요? 별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죠. 네, 네, 주가가 이렇게 계속 이제 올라갈 때는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주가 상승 시에 네. 이때를 기회로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 한 번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 회사가. 한 번 했어도 아직 그 부채 비율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자 부생 비율도 지금 보면은 뭐 마이너스. 네. 버는 돈보다 지금 이자로 빠져나간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한 가지 또 체크를 해볼게요. 자, 자본도 지금 한번 확인해 보면 자본이 지금 총액이 114억 정도, 납입자본이 170. 납입자본보다 자본 총액이 더 낮네요. 유상증자를 한 이유가 있네요.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 회사가. 네. 그래서 네. 오랫동안 갖고 있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네, 유상증자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잘 탈출하시고요. 이번에 지금 흐름이 네. 살아있고 지금 테마가 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저는 네, 네. 3,000원 위로 올라가면 네. 뭐 5%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네, 네.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멘트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명민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예, 뷰노입니다. 뷰노. 매수 가격 비중은요? 19,870원에 20%입니다. 19,870원이요. 예,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사셨을까요? 어제 사신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2월 달에 그 일부 사고 어제 좀 내려가서 추가 매수해서 그냥 추가 매수하셨어요? 예, 10%예요. 어제. 자, 일단 지금 제가 보면은 의료 AI 지금 뷰노하고 AI 트릭스하고 특허 소송이 있네요. 예, 예. 특허 소송 뉴스가 있네요.
특허 침해로 인해서 자, 근데 이게 아직은 결과가 나온 건 아닌데 뭐 이것보다는 중요한 건 이제 의료용 AI 쪽이 한때는 정말 그 시세가 잘 나왔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의료 AI 쪽을 앞으로 좀 좋게 보고 계신가 봐요. 예, 예. 실제로요. 이게 지금 요즘에는 보험 쪽에서도 이런 이제 이 치료 있죠. AI 뭐 의료 기기로 인한 치료 이것도 이제 하나의 특약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앞으로 의료 시장에 있어서 의료 AI 쪽은 분명히 성장 잠재력은 높아요. 마치 우리가 바이오 기업과 같은 그런 약간 이제 느낌인 거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신약을 개발할 때 뭔가 앞으로 정말 좋아질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당장 실적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습니다. 네. 예. 그런 기대감이에요. 그럼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지만 또 떨어질 때는 기대감이 죽어버려요. 주가가 너무나 많이 떨어져요. 뷰노가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의료 AI 쪽은 한때는 정말 각광을 받았지만 지금은 많이 그 소외감을 받고 있는 하나의 섹터. 그런데 이 소외감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단가 많이 떨어뜨려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탈출만 잘하면 저는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오래 끌만한 건 아닌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주가가 뭐 저점을 잡은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상승 사이클을 뭐 타는 그리고 뭔가 큰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22,000원까지 한번 보시죠. 예, 예. 네, 목표가는 22,000원. 이 정도면 아마 어느 정도 이제 단기에 회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2,000원 정도 오면 잘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인벤트지랩,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9,150원에 20%예. 19,150원이요. 예, 언제 사신 건데요? 어제요. 어제 샀어요? 네, 그럼 왜 사셨어요, 이 종목은? 어떻게? 그냥 비만 하고, 네, 비만 치료도 괜찮다 해서 지금 사봤는데, 이거 지금 놔둬도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비만 치료제라는 게 이 네. 시장의 규모는 정말 커요. 비만 네. 치료제 시장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나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노보노디스크, 이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엄청난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네. 그 시장 자체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아요. 인메티지 네. 랩이 거기에 또 이제 관련 사업을 또 하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네. 이것 또한 어찌 보면 이제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되게 중요해요. 오늘 네.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쪽이 흐름이 좋았어요. 네. 왜 좋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네. 미국에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죠? FDA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낮추고 진입 장벽을 낮추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을 좀 키우고 약값 인하 네. 정책과 함께 뭐 이런 뉴스가 있어서 제약바이오 네. 쪽은 좀 좋은 뉴스이긴 한데요.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인벤티지 랩의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이 과정이 네. 지난번에도 이제 여기 보면 제가 한번 표시를 잠깐 해놓으면 이 가격이 22,000원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네. 이 가격 계속 넘지 못하고 계속 빠지죠. 네. 그렇죠. 네. 이 종목은 장기로 누군가가 계속 이제 보유하기보다는 밑에 떨어지면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자꾸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일단 매수하신 시기가 뭐 이미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매수했을 때 단기로 보신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그러면 22,000원 위로 올라오면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네. 네. 멘토님 혹시 네. 저기 아마케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아마케하고 관련이 없냐고요? 네. 이게 아마케라는 게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거든요. 우리가 네네. 그 제약바이오 쪽은 학회들이 되게 많아요. 네. 임상 뭐 종양학회도 있고 암학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네. 학회들 있잖아요. 근데 네네. 거기에 있어서 이제 특히나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긴 한데요. 그건 이제 네. 참여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 회사가 네. 거기 참여해서 뭔가 이제 검색을 해보면 간단하게 검색해보다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뭐 그와 관련해서 뉴스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네. 해서 그 일정 때문에 무조건 주가가 다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대보다는 어쨌든 단기로 봤으면 지금 수익 났잖아요. 네. 그러면 잘 팔고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네, 22,000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번 주에 저희가 강연회 일정이 있어요. 주말 동안에 강연회 어디서 하는지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안내를 받으셨죠? 자, 이번 주 토요일 날이고요. 아래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장소는요, 청주입니다. 청주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지하 1층에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자, 지금 이제 청주에 계신 분들 있죠? 이번 주 강연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제가 또 지금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제가 정리해서 주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청주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유튜브 상담 신청 많이 해주셨죠? 유튜브 상담을 해볼게요. 유튜브 상담 전에 제가 한 가지 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화 신청 많이 받고 있거든요. 023772-0269번 아래 지금 전화번호 나오고 있어요. 이 전화번호로 지금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을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상담도 저희가 해드리지만 전화 상담 위주로 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지금부터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상담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모두투어예요. 매수한 가격이 15,600원이고요. 비중이 15%입니다. 15,600원이라고 하면 와, 이거는 1년 정도는 되신 것 같네요. 최소한. 그리고 추가 매수를 안 하셨던 것 같네요. 손실을 줄여서 탈출하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15% 정도의 비중이라고 하면 지금 가격 정도라면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가격이긴 해요. 그런데 최근에 실적이 어땠는가를 지금 살펴볼게요. 2023년도부터 해서 실적은 조금 전환이 되긴 했네요.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아무래도 지금 이 시기가 어찌 보면 탈출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래에서부터 떨어졌다가 거래들이 중간중간 막 들어오죠. 이건 지금 저점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자리를 잡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행 쪽. 아무래도 여행은 자금 사정이 좀 넉넉해야지 여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행에 대한 수요도 좀 많이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미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또 많이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최악의 상황들은 지나갔죠. 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거 코로나 시절 그리고 지금은 2023년도부터 실적이 돌기 시작했고요.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요. 지금 이번에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춘다라고 하면 단가를 낮추는 가격은 지금 올라올 때가 아니라 조금 눌릴 때 하시는 게 좋아요. 아래쪽 보시면 1,500원에 가까운 가격이에요. 이 1,500원, 이 가격 정도 눌려준다면 여기에서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은데요. 아마도 이제
매수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욕심을 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추가 매수는 한 10%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총 합산 25%를 넘지 않는 선에서 1,500원 정도 눌림목 자리에 오면 뭐 이때 그 한 번에 매수를 10% 다 하기보다는 5%만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좀 더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나머지 5%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1,500원까지 떨어졌을 때 5% 매수했는데 그냥 올라온다. 그러면 다음 5% 매수는 11,000원 회복했을 때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나눠서 하세요. 한 번에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된다면 매수 단가가 좀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끌고 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계속 보유로 유지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13,000원 가격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럼 다시 한번 더 들고 가 될지 아니면 지금은 정리를 해야 될지 그때 한번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모두 투어 상담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에코플라스틱. 매수한 가격은 3,040원, 비중은 20%입니다. 꼭 봐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3,040원 가격. 이 종목도 작년이군요. 매수하신 시기가. 20% 비중을 아무래도 한 번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근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네요. 실적이 지금 최근에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이 최근 들어서 이제 매도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섹터이긴 해요. 아무래도 이 견제, 미국에서의 견제가 좀 심하다 보니까. 하지만 지금 또 한 가지, 만약에 이번에 관세 유예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단기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쪽에서 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예요. 그래서 현대차 쪽에서의 주가 반등이 이 회사의 어떤 상승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약간의 가능성을 좀 갖고 있긴 하죠. 얼마 전 보면 이제 실적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 부동산 쪽에서의 평가 차익이 좀 이제 발생했던 것 같아요. 자산 재평가로 인해서 916억 원의 재평가 차익, 부동산 쪽이죠. 차익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요. 지금 자리는 매도를 할 자리는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 거래들이 조금씩 붙기 시작했는데 이 거래는 매집이라고 하죠. 매집은 다음 상승을 위해서 상승을 기대하면서 주식을 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재료만 좀 잘 나와준다면 단기에 3,000원 정도 회복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매수가 회복 시에 저는 탈출하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고 만약 매수가까지 온다면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하시고 반등 나오면 그때는 반드시 비중도 크잖아요. 정리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코플라스틱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전화 상담 해볼 건데요. 자, 전화 지금부터 많이 주시고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 전화번호는 02-3772-0269번입니다. 자, 그러면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인가요? 예, 브랜드 컴퍼니, 네. 예, 제가 또 이거 전화 걸어요. 전체 14,388원에 20%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좀 많이 손해가 나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거 사신 지가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됐습니다. 거의 상장 초반에 사셨나 봐요. 예. 그걸 저는 그때 당시는 완전 초보라 몰라가지고 네. 지인이 그냥 이렇게 소개하는 걸 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그때 막 이제 막 해가지 초반에는 모르고 가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진짜 지인분들이 이제 권해서 추천을 해서 종목을 샀는데 거기서 이제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방송하다 보면 이제 간혹 이런 얘기 또 듣잖아요. 그죠? 네네. 지인분이 추천하는 종목들 물론 이제 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추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참 만약에 그분이 정말 주식을 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어쨌든 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친할수록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은 괜히 관계만 어색해져요. 저도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관계가 어색해진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상장했을 때 이제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셨으니까 나보다 조금 더 오래 했던 이제 주식 경험이 좀 오래 있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상장이 된 기업 있죠? 네네. 초기에는 주식을 사면 안 돼요. 그 종목들은.
제가 차트를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보통 이제 지금 제가 차트를 조금 이제 축소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예. 상장 초기의 흐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상장 첫날 보면은 이 자리가 이때가 아마 첫날의 저점 부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첫날의 저점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네. 이 회사가 IT 통합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이 사업이 말은 그렇지만 그럴싸하지만 정작 뭔가 큰 신호가 상승의 신호가 나오거나 이러진 않아요, 보통. 그리고 지금 하락이 지금 빠졌잖아요. 초기에 네. 저점 가격을 깨고 내려왔으면 이 회사는 계속 빠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빠지고 나서 여기 저점을 잡은 것 같죠. 하지만 결국은 뭐 어때요? 계속 빠지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라도 탈출했다면 모르겠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탈출도 못해요.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다가 또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브레인즈 컴퍼니는 좀 아쉽지만 계속 기다린다고 해서 매수가를 회복하기는 어렵고요. 거기다가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이게 지금 거래도 너무 작아요. 거래 자체도. 거래가 오늘 이제 뭐 3억도 채 되지 않는 거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올라오면 그냥 적정선에서 좀 탈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나중에 한번 중간 점검을 받아보셔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8,000원까지 저는 기다려보자라는 거예요. 8,000원까지요? 8,000원까지는. 이미 주가 하락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점도 지금 어느 정도 거래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 나온다면 최소한 8,000원 정도까지는 기대를 가져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건 또 한 가지. 만약 8,000원 왔는데 거래가 붙기 시작했고 뭔가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이 이제 뭐 이 뉴스 안에는 뭐 실적이라든지 뭔가 있겠죠. 그런 재료가 그 당시에 또 들어온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일단은 중요한 건 8,000원 왔을 때 그때는 판단을 내릴 때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보유하고 계시고 다만 거래가 많지 않아요. 추가 매수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 8,000원 오면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민영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스코텍이요. 네, 오스코텍. 네, 예, 매수 가격 35,000원요. 네, 35,000원이 10%예요. 10% 비중이시고요. 예. 어, 한지 오래됐는데 네. 내가 4만 원대 못 팔아가지고 추매하고 해서 지금 35,000원을 만들어놨는데 네. 또 빠지네요. 오늘 많이 빠지네요. 자, 지금 이게 중복 상장 논란이 좀 있네요. 오스코텍. 아, 혹시 뉴스는 보셨나요? 아니요. 지금 그 제노스코라는 회사인데요. 예,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오스코텍의 자회사예요. 아, 이 자회사가 국내 기업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했다는 건데 지금 랭라자를 개발을 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회사에 대해서 이게 재료가 가치 있는 기업이라 이걸 가지고 예. 이제 쪼가기 상장이라고 지금 뉴스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진 것도 약간 그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35,000원이에요. 예. 비중도 지금 낮춰놓으신 거예요? 예.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예.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된 것 같아요. 그 거래를 봐도 그렇고. 예. 일단은 35,000원이라는 가격은 위쪽으로는 지금 사실 어찌 보면 되게 많이 남아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자꾸 네. 보면 33,000원짜리에서 계속 밀리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35,000원에서 탈출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만 이제 35,000원 왔을 때 뭐 더 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네. 35,000원 오면 정리 빨리 하고 나오는 게 전 좋을 것 같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꼭 빠져나오세요. 이 정도. 예. 추가해서 더 하지 마시고요. 아, 나는 그래서 33,000 얼마에 지금 떨어지니까 그 네. 가격이라도 팔까 지금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일단은 뭐 내용들은 다 반영된 거니까 주가도. 그래서 예, 일단은 예, 여기는 35,000원까지 한번 보고 매수가에서 나오시면 돼요, 그냥.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LG화학 아, 네. 22만 7천 원. 22만 7천 원. 예, 20%. 22만 7천 원에 20%면 얼마 전에 사셨나 봐요? 예, 얼마 전에 샀는데 네. 그게 한번 27만 6천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확 다 빠져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이게 27만 원까지. 근데 27만 예. 원까지 올라간 거 보신 거예요? 매수하고 나서? 예, 봤지요. 그때 와가지고 네. 그래 기다리는데 그 계속 빠지더만 지금까지 그래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당시에 이제 반등이 살짝 나오긴 했었어요. 1분기에 그 실적이 흑자로 전환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 반등이 나왔었다가 지금 결국은 지금 다시 상승치를 다 돌려냈거든요. 거기다 지금 유상증자까지 결정을 했죠. 예. 유상증자 때문에 사실 빠졌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 종목은 빠질 때. 예, 유석영 하면 보통 막 저거 권리량 나오고 이런 게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일단은 배당락이 있었으니까 배당은 받으셨겠네요. 배당은 받겠네요. 그죠? 배당은 아니 뭐 연락 못 받았습니다. 일단 배당락이 있었으니까 그 전에 보유하셨으니까 배당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주가는 어쨌든 중요한 건 배당에 대한 이익보다 지금 떨어진 손실폭이 지금 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이 화학 업종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화학 업종이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화학하고 석유화학하고는 네. 별로 안 좋다고 그쵸. 텔레비에서 많이 맞아요.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네, 업황 자체는 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 실적이 좀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올 정도면 실적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적자를 지금 내고 있는. 그래서- 근데 저 적자 전환됐다고 텔레비에서 뭐 그거 많이 하던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지금 실적에 대한 리스크들, 그다음 업황 부진에 대한 리스크는 주가 하락으로 많이 반영이 되긴 했어요. 앞으로가 좋아져야 되는데 솔직히 이제 화학 제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산업의 기초 소재로 활용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경제 상황에 되게 민감해요. 경제 상황들이. 근데 지금으로서는 경제 상황이 좀 빠르게 회복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안에서 상승이 나와도 큰 상승은 없고 빠져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정도, 좀 약간 지루해지거나 답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오랫동안 뭐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장기 보유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24만 원 정도 선에서만 나온다면 뭐 수익 챙기고 배당까지 챙기고 나오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24만 원 정도에서 정리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지난번에 27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다시 올라가라는 어떤 생각은 지금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상증자까지 했잖아요. 그죠? 유상증자 전과 후는 다르거든요. 이번에 24만 원까지 보고 저는 정리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SKI 테크놀로지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만 100원에 30%예요. 2만 100원에 30%요. 네. 이거 밑에서 사신 거예요? 얼마 전에? 네, 돌아서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일단 수익이긴 한데 얼마까지 보신 거예요? 생각을 하시니까? 그 전에 제가 샀다가 3만 원 가까이서 팔았다가 다시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 금액까지 오면 팔려고 하고 있거든요. 3만 원이요? 네. 저는 3만 원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수익이잖아요. 네. 지금 2차 전지 쪽이 업황이 좋지 않아요. 앞에서도 지금 방금 전에 LG 화학에 대해서 상담했죠. 네. 네. LG 화학이 화학 쪽이긴 하지만 또 2차 전지 쪽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종목도 지금 힘이 별로 없어요. SK 테크놀로지도 그렇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업황 자체 분위기가 지금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게 그럼 제가 어느 사람들이 정도까지 네. 보면 될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네. 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가 매수를 생각하고 매수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떨어진 걸 보면은 저가 매수를 여기서도 저가 매수, 또 여기서도 저가 매수, 저가 매수,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난 제가 볼 때 이게 수익이시니까 잘 네. 나오시는 게 중요한데요. 네. 위쪽으로 목표 가격은 24,000원 정도, 일단 목표 가격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 수익이니까요. 수익 지켜야죠. 21,000원. 네. 21,000원 손절가 잡고 그냥 짧게 대응하세요. 자칫 잘못해서 빠져버리면 30% 비중 이거 손실 나면 커요. 네. 그러니까 21,000원과 24,000원 이렇게 해서 매매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려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DS 단색이고요. 네. 매수가 12만 100원에, 네. 30%입니다. 12만 100원에 30%요? 예, 그렇습니다. 어이구야, 이거를 여기서 사서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게 처음에 그 상장할 때, 네. 예, 그때 제가 주식 초보자라서 네. 잘 모르고 뭐 60만 원 간다, 70만 원 간다 이 소리에 예, 좀 기다렸더니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더니 조금 또 빠지더라고 계속. 그래서 네.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예, 물을 타고 싶은데 어디에서 탈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예. 지금 이제 친환경 에너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예. 바이오 디젤. 예. 근데 이제 2013년도까지만 해도 예. 각광을 받았던 사업은 맞아요. 예. 그 당시 12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은 누구였죠? 바이든 대통령이었죠. 예.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바로 친환경, 그죠? 신재생 에너지, 예. 인플레 감축법 다 그쪽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상장이 최고치에서 가장 좋을 때 예. 상장이 됐고, 그런데 결국은 예.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죠. 예.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화석 에너지를 또 추구하는.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도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좀 올라왔을 때가 참 기회긴 했어요. 예. 근데 올해 초부터 이제 트럼프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너무 힘든 시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미 주가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죠. 그리고 아무리 뭐 신재생 친환경 쪽이 지금 미국 정책에 있어서 뭐 이 다른 정책 구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쪽은 미국만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들은 친환경 쪽 정책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정책 쪽에서는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정책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이 너무 어려워요. 시기적으로.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정말 좀 큰 수주 소식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1조 원대 수주 계약 소식이 있었죠. 예. 이 회사는 이제 기술력은 있는 회사라 나중에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5만 원 정도 오면 이때는 탈출을 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가지고 계세요.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나중에 5만 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5만 원 오면요? 네, 5만 원 오면요. 그때 꼭 지금 만약에 물 타는 건 예, 안 돼요. 더 빠졌다 올라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5만 원 오면 그때 움직이세요. 제가 그때 한번 받을 테니까 연락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말 바로 토요일이죠. 제가 1시부터 저는 청주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